안녕하십니까. 교육의창 미래교육 포럼 한철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6년까지 해오던 전수평가에서 표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표지평가 대상은 전국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3%를 표집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 그 동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만은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전수평가를 표지평가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혁신 아마 자문위원회인가 여기서 그걸 수용하고 그걸 교육부에 제안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험 실시 5일 남겨놓고 표지평가로 한다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는 인쇄되어 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전부 배달된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집단 3%만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이번에 11월 30일에 발표를 했어요. 먼저 그 결과를 보면은요, 먼저 문제가 어떤 문제가냐면 결과를 보면은 2015, 16 학년도, 16년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하고 이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보통학생, 보통학력 이상 비율 이것을 2015, 2016년의 그 성취도 결과하고 2017년 성취 결과하고를 비교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2015, 16년은 전수평가 결과거든요. 그리고 2017년은 표지평가 결과입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교육부에서는 그거를 비교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전수평가 결과하고 표지평가 결과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 결과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발표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5, 16년하고 비교해서 17년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몇 %,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몇 %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미리 예상해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또는 학교에서는 또는 학부모들은 뭔가 이번에 발표한 3% 표집 집단의 성적 결과를 근거로 해서 교육청 성적, 그 다음에 학교 성적, 우리 자녀들 성적, 학부모들은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교육감들이 자기 관할 시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력을 정말로 걱정한다면은
정말로 그들의 교육을 그대 참 생각한다 하면은 이미 배달된 인쇄돼서 배달된 시험지를 가지고 그 학생들도 같이 시험을 봤어야 합니다. 봤어야죠. 근데 제가 알기는 보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아주 현재 우리 교육감들의 큰 실수입니다. 이건 실수보다는 교육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도별 단위학교별 서열을 부추긴다. 서열. 그래서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게 한다. 파행 운영.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주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화를 가져온다. 이제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를 시도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정부 시절에부터 계속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표지평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었으면요, 표지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내가 내가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아마 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학부모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간 서열 비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발견하고 그들의 결손을 보충해 주자. 이것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0% 미만, 20% 미만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에요. 50% 이상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간 서열이나 비교가 없어요. 학교 간도 서열이나 비교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교육부나 평가원에서 나타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표를 보면요, 무엇만 나타나느냐, 거기에서는 시도 교육청 간의 서열 비교가 나옵니다. 그게 2016년 이전에 보면은 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보통학력 이상 비율, 그리고 2016년 국어, 수학, 영어 퍼센티지가 전부 나와요. 퍼센티지가 성취도. 그리고 보면 이제 서열도 쫙 나오게 되지요. 8개 특광역시는 몇이다. 17개 특광역시는 몇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교육감들한테 엄청나게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육감 평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 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결정되어버리고 교육감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수능이죠. 물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평가의 어떤 기본 자료는 됩니다만은 특히 고등학생들은 수능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감들 자신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없애버리자. 그리고 필평가로 이번에는 하자. 없애는 것보다는 필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전체 대상 학생은 시험 보지 말아보자.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인쇄해온 시험지를 사장시켜버렸잖아요. 이게 교육감들이 할 일입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 교육감들의 생각,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교육감들이요, 또는 지금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경기도 교육감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정교조 성향, 아마 정교조 활동을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친정교조 성향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13개 시도 교육부, 교육감들, 시도 교육감들, 정교조 출신 또는 그러니까 친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그 생각이 뭐냐.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를 지금 많이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비교와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 또 비교와 경쟁 없는 평등 교육을 추구합니다. 평등 교육을요. 그런데요, 비교와 경쟁이 없는 이러한 그 교육으로는 세계 이 교육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교가 있음으로써 바로 경쟁이 생기죠. 비교는 경쟁의 어떤 동기입니다. 기본입니다. 집단 간에 개인 간에 비교를 함으로써 경쟁의식이 생기죠. 경쟁을 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이는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평등 사상, 평등이에요.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산을 오르자.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뒤친 학생 없이 다 같이 어깨동무해 나가자. 거기에는요, 평등만 있지 수월성이나 탁월성이 없습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사회, 지금 제4차 혁명사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인간은 뭡니까? 이건 창의융합형 인간입니다. 창의융합형 인간이라는 것은 수월성과 탁월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다가는 이것은 교육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보니까 교육청 평가도요. 2017년도 교육청 평가를 보니까 2016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7개 항목에 대한 우수 교육청은 거기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청 서열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작년까지는 2016년까지는 전체 서열이 쫙 발표가 됐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그 전체 서열이 쭉 나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써놓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16년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구 1위, 이거는 이제 시단입니다. 시단이. 대구 1위, 대전 2위, 울산 3위. 특별 광역시를 얘기하고 있죠, 단위를. 대구 1위, 대전 2위, 울산 3위. 그 다음에 도단위는요, 경북 1위, 충북 2위, 전남 3위, 충남 4위. 이렇게, 시도별 서열을 쫙 내세웠습니다. 교육청 평가요. 그래가지고, 특별 교부금을 차등화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교부금을 줬습니다. 특별 교부금을. 아마 1100억, 아마 이걸 예산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서열이 없어요. 7개 항목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바로 뭐냐? 이것도 평등 사상에 의해서 이제 평등하게 우리는 살아가자. 교육청 이거 비교하지 말자. 안 됩니다. 학생은 비교와 경쟁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도 학습 과제에 따라서는 비교할 때가 있고 경쟁을 시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런 경쟁 학습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러나 시도교육청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도교육청은 비교와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학력도 좀 신장시켜야 되고, 또 그 외에 뭐 비지적 활동도 이들을 잘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수능도
점수도 좋게 해야 되고, 수시 전형도 좀 많이 합격해야 되고, 정시도 많이 합격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교육청 평가도 잘 돼야 되고, 청렴도도 높여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교육 행정면, 학생 지도면. 이런 것을 교육청 간에는 평가를 해서 비교와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부 장관이나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가 평등교육,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평등교육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 인간은 다 다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그러면 이 평등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 평등을 조건 평등만 많이 생각을 해요. 결과 평등하고. 그런데 평등은요, 기회균등의 평등이어야 됩니다. 기회균등.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나 지금 우리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전부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평준화해서 가르치자. 조건 평등을 똑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란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뭐냐, 이미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평준화를 한 20년 해왔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안 되니까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또 과거에 실패한 평준화기를 또 흘러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평등사상에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평등사상에서 이렇게 표지평가로 바꿔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네. 지금 현재 2017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을 본 어떤 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 비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험지로요, 전체 학생들이 봤어야 됩니다. 평가 대상들이. 그랬으면 비교가 되죠. 그리고 교육감들은 그렇게 했어야, 내가 관할하는 우리 시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들의 학력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비교해보면 이렇게 몇 프로 정도, 몇 퍼센트니까 이 정도 수준이 있구나.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이 정도 수준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교육 행정을 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알아야 되죠. 학부모님도 알아야 됩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알려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은 알려주지를 않고 또 표준 집단의 결과만 딱 나오니까 그 표준 집단의 근거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야 할 자료가 없어요. 이게 평가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13개 시도 교육감님들, 자, 평등에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평등에는요, 평등사상 속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월성이 없고 탁월성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많이 주장합니다, 지금. 뭐 혁신학교 만들어서 뭐 학생들의 자율성,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참여, 뭐 이런 걸 많이 주장해요. 근데 교육에는요, 자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도 있어야 됩니다. 통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교육에는요, 평등, 자율, 그 다음에 상생인데, 상생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상생만 있는 게 아니죠. 비교와 경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들한테 비교 경쟁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부형님들이 지금 인권조례 없애라고 지금 많은 곳에서 막 이렇게, 예, 집단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인권조례? 학생 인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죠. 저도 학생 인권조례 내용을 읽어보면요. 주로 인권만 있지, 인의, 학생이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 학생이 의무는 없어요. 또 책임도 거기에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와 이런 책임도 거기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 이걸 굉장히 지금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이 정규 성향 교육감들이요. 그래서 광주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광주교육청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해요. 실은 교육비를 쓸 곳이 참 많죠. 많은 곳에 지금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어떤 예산을 투입할 곳이 많은데 우선 무상급식 하자 이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복지 포퓰리즘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필요하지만은 뭡니까? 선택적 복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상복지보다는 보다 좋고 무상복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돈만 많다고 하면 대학생까지 밥 주면 됩니다. 정심 제공하면 되죠. 그러나 예산이 그렇게 허락하지를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만을 주장하지 말고 선택적 복지도 가끔은 이것도 교육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방금과 같이 평등, 자율, 상생, 복지, 인권 이런 한 날개하고 또 이쪽은 통제, 또 수월성, 탁월성, 인의, 그러죠? 인의.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 이런 것이 또 한 날개가 있어요. 이 두 날개를 펴고 조화롭게 잘 날라야 푸른 창공을 밝게 날을 수 있고 우리 교육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망가지면 국가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조화롭게 슬기롭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좀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이러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펴나가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평등 사상 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나 13개 시도 친정규적 성향 교육감들의 평등 사상만 추구하다가는 우리 교육은 추락하고 맙니다. 추락하고 맙니다. 좀 더 깊은 성찰이 있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